예,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시장의 큰 변화들이나 큰 틀을 잡아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별 대응이 가능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예,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에 얘기도 좀 들으셨겠지만 네. 지금 어쨌거나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네. 기존의 수혜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좀 빠지는 감이 있고 다시 한번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황맥기가 꼽은 맥점 키워드가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눌림 후에 반등 모드, 끝나지 않는 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은 또 성장주 그럴 거예요. 식상하죠. 근데 트렌드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한 지가 딱 2년 됩니다만은 지금 그 스탠스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속될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6.2% 올라서 야, 이거 금리 인상 우려가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성장주 끝난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논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로 하고요. 뭐냐면 지수부터 보실까요? 일단 코스피 지수입니다.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섹터죠. 근데 이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서서히 이제 윗방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좀 더 탄력적인 게 뭐냐면 역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때문에 좀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저는 어제 이 자리가 참 기가 막힌 자리라고 봅니다. 이거 왜냐면 지난번 이게 이제 뭐 오르내림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에서 딱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나스닥도 그렇고 이격 조정 후에 지금 반격 모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성장주가 끝나지 않았느냐? 몇 가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에서 아마 시점을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테이픽스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한솔 케미칼 자회사인데요. 2차 전지 소재용 그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본업 유니랩도 인수해서 상당히 또 본업도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 탁 눌림 후에 아주 각을 세우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G에서는 HFR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황미께서 포착해서 이때 이제 황미께 포착한 건데 이거 지금 이제 5G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5G도 이제 오래간만에 터닝 포인트에 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저는 HF를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버라이즌하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가서 만났잖아요. 네. CEO를. 근데 이미 이제 그때부터 계약이 돼 있었고 그와 가장 큰 수혜주가 뭐냐 HFR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버라이즌하고 이렇게 거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주목했는데 역시 대장주로 60% 상승했다. 5G도 결국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눌림에 가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신규 성장주를 좀 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핫하게 올라가요. DOE 아시죠? DOE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반도체 섹터에서 스몰캡이 이게 전 시세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경고 딱지를 좀 갖고 가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성장주 바로 섹터다. 성장주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 성장주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각 종목별로 예시를 들어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있어서도 성장주를 담는다면 그 안에서도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주시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저도 이제 방송 출연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미 회자가 많이 되고 네.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은 이미 좀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예요. 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누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내셨냐 저점에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엊그제 이제 저도 밤방송에 나와서 반도체 이슈로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부터 꺾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시장 흐름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반도체는 꺾이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메타버스라든가 2차 전지 또 5G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리바운딩이 났죠. 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냐.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노리는데 그 중소형의 스몰캡 아니겠습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고 눌림을 주는 종목들. 또 구체 섹터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또 대표적인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수소, SMR, 이제 바이오도 좀 봐야 된다 생각되는데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2차 전지와 수소 그리고 SMR과 바이오주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AS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왔어도 여전히 포트넷에서 최고 효자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10월 14일에 다시 한번 재공략해서 또다시 13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외 이렌텍, 코프라, 나노 신소재까지도 모두 30에서 50%, 30% 수익률이 제일 적은 거라 예, 현재 시장과는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나가는 종목들이니 현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느낌도 좀 AS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AS를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관심권에 온 종목을 중심으로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제가 아까 잉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10월 달에 재관심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후로도 이미 100% 이상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아직 메타버스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2030년까지 10배의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이 ETF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급이 받쳐주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대장이 역시 자이언트 스텝이죠. 이제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지난번 여기서는 좀 적절하게 좀 수익 실현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 관심권에 와 있다. 이게 이제 21선을 지지하고 도지 캔들 2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는 음선 자리예요. 그럼 이번 주 음선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장대 음선이 나오지 않고 거래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소시키면 다음 주는 또 양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 그동안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도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대략 한 15만 원짜리 그 자리까지 한번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렌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5일선하고 11선선에는 도지 캔들 2개 그러면서 이것도 53%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여전히 관심권이다.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은 이 아까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를 그려드렸잖아요. 이 하단부 추세선만 이탈하자면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프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는 맥점 마디마디, 그러니까 황미끼와 포착해서 뭐 단기는 단기대로 또 이렇게 좀 길게는 길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쌍둥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프라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달리 봐야 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차량 경량화에서는 특수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BGF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탄탄한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또 관심에 될 게 나노 신소재예요. 네. 아까 2차 전지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노 신소재는 CNT에서 독보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단식 상승파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종목들이 다 특징은 제4차 산업혁명주 성장주고 차트들이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추가적인 기대감 가지고 이 4개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S까지 마무리 짓고요. 황매기가 포착한 탑3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유니라는 회사입니다. 유니온인데요. 사실 OCI 그런 뭐 계열을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실적이 좋은데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모터용 자석하고 휘유 금속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히트류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런 특수 물질 그런 걸 취급하는 회사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올림픽 보이콧도 한다 그래서 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또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그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히토류를. 그럴 때 이제 수혜주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요즘 뭐 최근에 그 요수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네. 불수원 예, 그 주식을 한 30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실적 대비 그 지금 주가가 언더퍼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 회사는 PER이 2.9배입니다. PER이 2.9배 여기 나오죠? 2.9배고 PBR이 0.82배예요. 이 순이익이 130억 나오는 회사가 뭐 시총도 1,100밖에 안 돼요. 너무 저평가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그 지난번 예에서 이제 상승각을 세우고
눌림에서 가격과 기간 조절을 거치면서 60에서는 지지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3스타라고 그러는데 도지 캔들 3개가 나와요. 윗방이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 자료면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내 슈팅이 못 나와도 다음 주는 또 한번 상승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7,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어떤 자체 사업적인 매력도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교적 뉴스까지도 묻어있는 유니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8,500원과 손절가 6,0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 신규 상장 굉장히 핫해요. 네. 예, 신규 상장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9월달, 10월달은 안 좋았고 11월달에서 착착 가요. 뭐 디어를 비롯해서 뭐 카카오페이 다 그놈들이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지오 엘리멘트도 그렇고 또 어제도 뭔가 그 상한가도 가고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서 아주 자리가 괜찮은 종목 하나 그 종목이 뭐냐면 바로 트윈이라는 회사입니다. 11월 17일 날 상장이 됐는데요. 경쟁률이 2266대 1. 뭐 핫했죠? 이 회사는 뭐는 그 회사냐면 비전 모듈 시스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주죠. 그 검사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도 받쳐주고 있네요. 3분기 매출이 174억, 영업이익이 24억 정도 탄탄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 지난번에 상장하자마자 핫해가지고 57,000원까지 상승했다가 그다음에 눌림을 잘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인데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내려 있죠. 그다음에 이 쌍둥이 패턴 다음에 거의 그 다음에는 상승이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주봉을 보셔도 만약에 이번 주에 양선 가능성이 있고 크고 이게서 도지 만들고 다음 주까지 열려 있거든요. 항상 주식을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사서 앞으로 리스크는 크지 않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황미끼가 포착이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저점이죠. 저는 방송에서 나와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거의 여러분께 선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황미끼가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점 잡으면 수익을 주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가격 제대로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35,500원 정도 매수하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트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나종식 어드바이저께서 어떤 신규 상장주가 상장 직후에 고점을 찍었다가 쭉 빠졌을 때 그 매수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트윈에 대해서도 상장 이후에 고점 찍고 많이 빠져 있죠. 지금 구간에서 역시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또 포착이 됐고 목표 주가 4만 원과 손절가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아까 이제 두 종목이 완전 바닥 종목이었다면 이 종목은 완전 바닥은 아닌데 살아있다. 네. 살아있는 종목. 예, 바로 2차 전지에서 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동사는 전기차용 전지박, 그다음에 기판 동박, 그다음에 또 OLED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지박 최초로 북미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독자 진출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 회사를 주목하는 게 내년 실적입니다. 내년이 매출이 이제 뭐 금년도 다 갔으니까 내년을 보셔야 되겠죠. 매출 한 6천억 정도, 금년 대비 한 53%,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22억 정도로 해서 금년 대비 한 752%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종목도 저희가 초창기에 여기서 황미끼가 몇 번 포착해서 지금 한 거의 뭐 3배 가까이 수익을 나고 있는데요.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어제 보니까 또 기관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이번 주 음선주면 다음 주는 양선 나올 거예요.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5에 나오는 그런 전략인데, 이거 다음 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눌림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초가에서 10만 1,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낮게 살수록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1만 5,000원, 손절가는 7만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야 여러분들이 굳이 뭐 차트 찾아보지 않아도 잘 나가는 거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10만 1,000원 이하에서 역시 매수 가능하고 목표 주가 11만 5,000원과 손절가 7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